점심시간 북적이는 국밥집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지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머니!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13년 만에 재회하지만 너무나 달라진 모습.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수척한 얼굴.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시어머니도 지영을 올려다보다가 눈이 커집니다. 지영이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들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골목 안쪽 모퉁이에 자리한 국밥집 간판이 희미하게 빛을 받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글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영이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작은 국밥집입니다. 새벽 5시 지영은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5의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무거운 국밥솥을 불 위에 올리고 어제 우려낸 사골 육수의 깊은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고기를 썰고 파를 다듬고 김치를 꺼내 놓는 일련의 동작들이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영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지영은 이 일을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혼 후 막막했던 그때 시어머니가 건넨 돈으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국물간 맞추는 것도, 손님 응대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시킵니다. 지영은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입맛도 기억합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새벽 배송을 마친 택배기사, 출근길 직장인들이 지영의 국밥집을 찾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는 지영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푸짐하게 담긴 고기와 깊은 맛의 육수, 그리고 적당히 익은 김치까지. 손님들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역시 이 집 국밥이 최고예요. 진짜 속이 확 풀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영은 손님들의 칭찬에 겸손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그 허전함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지영은 문득 과거를 떠올립니다. 13년 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가정이 무너지는 공포, 그리고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미안하다고, 아들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시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거라도 받아라.
위자료 대신이다. 민지랑 꼭 잘 살아야 한다. 내 아들이 너무 못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지영은 그 돈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배신한 남편에 대한 분노이자 무너진 가정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은 지영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지영은 국물을 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시작한 가게.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민지도 대학까지 보냈고.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실까? 이혼 후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손길, 민지를 안아주시던 모습, 미안해하시던 눈빛.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졌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근처 상인들이 몰려듭니다. 지영은 쉴 틈 없이 국밥을 내고 계산을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영의 손길은 정확하고 따뜻합니다. 오후가 되자 민지가 가게에 들어섭니다. 대학교 2학년인 민지는 수업이 없는 날이면 종종 가게를 도와줍니다.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는 딸의 모습을 보며 지영은 흐뭇하게 웃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았죠? 응, 점심때 정말 바빴어. 민지야,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오늘 과제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역시 우리 딸. 엄마 자랑이야. 소박하지만 행복한 대화가 오갑니다. 지영은 이 순간이 좋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민지는 지영의 삶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하자.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알았어. 고마워, 민지야.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빠져나가고 지영과 민지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그며 지영은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지와 함께라면 이 평범한 일상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 지영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도 지영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익숙한 손놀림으로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지영은 정성껏 국밥을 내놓습니다. 평범한 하루,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이 몰려들고 주문이 쏟아집니다. 지영은 바쁘게 움직이며 국밥을 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낡은 외투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망설이듯 서 계십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안을 둘러보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어딘가 초라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를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앉으십니다. 지영이 다가가 메뉴판을 건네려는 순간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십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 작아진 어깨, 주름진 손. 지영은 순간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할머니도 지영을 올려다보다가 눈이 커집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1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에게 전 재산을 건네주고 떠나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3년 전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낡은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 수척한 얼굴.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지영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지영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영은 주방으로 돌아가 손을 떨며 국밥을 준비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머니가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계실까? 좋은 집에서 편안히 지내실 줄 알았는데 손이 떨려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습니다. 고기도 푸짐하게 담고 파도 많이 얹고 김치도 맛있는 것으로 골라 담습니다. 그릇을 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 여기 국밥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지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어머니는 국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저 바라만 보십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 위에 시어머니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습니다. 한 입, 두 입 먹으시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국밥을 먹으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지영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참으며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시어머니는 국밥을 다 드시고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지영은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서며 말씀하십니다. 잘 먹었다. 맛있었어. 지영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가게를 꾸렸구나.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 그때 준 돈으로 이 가게를 시작했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았던 1,000원짜리 지폐들을 다시 집으려 하십니다. 지영은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돈은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아니다.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어머니, 제발. 그냥 넣어두세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칩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돈을 놓고 가게를 나가십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런 모습이 되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들은 어디 있을까? 지영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가게에 왔을 때 지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민지야, 오늘 할머니를 봤어. 할머니요? 아빠 엄마 할머니요? 응, 국밥집에 오셨는데 너무 많이 변하셨더라. 낡은 옷을 입고 수척하시고 민지도 놀라며 눈이 커집니다. 지영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000원짜리 몇 장으로 국밥을 사드시려고 하셨어. 민지야, 엄마가 할머니께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민지야. 남편은 밉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분이잖아. 그 돈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민지야, 부탁이 있어. 할머니가 어디서 지내시는지 알아봐 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초라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영은 다짐합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고. 며칠이 지났지만 지영은 시어머니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수척한 얼굴, 낡은 외투, 떨리던 손. 그 모든 것이 지영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연락처도 주소도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지영은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십니다. 이번에도 주머니에서 꼬깃한 1,000원짜리를 꺼내 쥐고 계셨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지영은 급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영은 주방으로 달려가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합니다. 고기를 두둑하게 담고 육수도 진하게 퍼 담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맛있는 것으로 골라 함께 내놓습니다. 국밥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놓으며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국밥을 받아들고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는 손길이 여전히 떨립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으시면서 시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십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오랜만이구나. 지영은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셨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춥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십니다. 그냥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지낸단다. 어머니, 아들은요? 그 사람 말입니다. 같이 안 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손이 더욱 떨리며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십니다. 그 녀석? 이젠 연락도 안 된단다. 엄마가 짐이 됐나 보구나. 네. 지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남편이었어도
자기 어머니를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괜찮아.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만 봐도 엄마는 행복하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지영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13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내주시면서도 미안해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그때 민지가 가게에 들어섭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 가게를 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멈춰섭니다. 지영이 말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십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눈이 커집니다. 민지구나.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민지,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민지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안아주시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국밥을 다 드시고 일어서려 하십니다. 지영은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반찬들을 담습니다. 깨끗한 용기에 김치, 깍두기, 조림, 볶음까지 있는 반찬을 모두 담아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몰래 봉투 안에 돈도 함께 넣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집에서 드시고요. 시어머니는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영아, 너는 아직도 이렇게 착하구나. 우리 아들이 너를 버린 게 정말 큰 잘못이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민지가 재빨리 앞으로 나섭니다. 할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거 무거우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민지는 바쁘잖니. 아니에요, 할머니. 저 오늘 수업 끝났어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합니다. 지영은 민지의 눈빛을 보며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집 주소를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모셔다 드린대요. 시어머니는 난처해 하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 그럼 미안하지만 부탁할게. 민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가게를 나섭니다. 지영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할머니를 챙길 줄 아는 아이로 자랐구나. 1시간쯤 지나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지영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좁고 어두운 지하방에서 사세요. 20만 원짜리 방이래요. 습기도 차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할머니가 그런 곳에서 혼자 지내세요. 지영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으며 민지를 꼭 껴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이대로 둘 수 없어요. 그래, 민지야. 엄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네 아빠는 밉지만 할머니까지 잃을 순 없어.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좁고 어두운 지하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3년 전 자신과 민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셨던 시어머니. 그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니.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다음 날 지영은 민지와 함께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민지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걸어갑니다. 국밥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영은 그곳이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 언덕 중턱에 이르자 허름한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지가 가리킨 곳은 그 건물의 지하였습니다. 엄마, 저기예요. 어제 제가 모셔다 드렸던 곳이요. 지영과 민지는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갑니다.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복도 끝에 작은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시어머니는 지영과 민지를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지영아, 민지, 어떻게 여길? 어제 민지가 갔다 왔는데. 어머니, 제가 직접 뵙고 싶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영은 숨이 막힙니다. 어제 민지가 울면서 설명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겨우 2평 남짓한 방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옷가지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인 난방시설, 구석에 놓인 전기포트와 컵라면 몇 개. 이것이 시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지내기엔 충분해. 월세도 20만 원밖에 안 하거든. 부담 없이 낼 수 있어. 어머니,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 컵라면으로만. 지영은 구석에 쌓인 컵라면 몇 개를 가리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가끔 빵도 사 먹고 그래. 괜찮아. 지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13년 전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던 시어머니. 그분이 지금 이런 곳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시다니.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앉아라, 지영아. 민지도 앉고 이야기를 해줄게. 세 사람은 좁은 방 바닥에 앉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헤어지고 나서 그 녀석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 재혼을 한다고 했지. 엄마는 반대했어. 하지만 그 녀석은 듣지 않았어. 지영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이어갑니다. 처음엔 그 여자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엄마한테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집안일도 도와주려는 척 했거든. 근데 그게 다 가짜였어. 가짜요? 민지가 묻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아들이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 한 달 정도 다녀온다고 했지. 출장 가기 전날 밤 그 녀석이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 잘 부탁한다고, 그 여자한테도 잘해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떠나고 이틀째 되던 날, 그 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어. 엄마를 거실로 부르더니 차갑게 말하더구나. 어머니, 이제 혼자 사셔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방 하나 알아봤으니 짐 싸세요. 네. 지영이 놀라 소리칩니다. 민지도 분노에 떨며 주먹을 쥡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전화기를 빼앗더구나.
그리고 말했어. 전화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말하면 제가 집안 재산 다 빼돌려서 도망갈 거예요. 그럼 아들도 다 잃게 돼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엄마는 아들이 망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참았어.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이 방으로 이사했어. 월세 20만 원, 그것도 그 여자가 정해준 거였어. 할머니, 그럼 아빠는 이 사실을 몰라요? 몰라. 그 여자가 아들한테는 다르게 말했어. 엄마가 혼자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대.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도 그 여자가 옆에서 감시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어. 엄마는 할 수 없이 그래. 엄마가 원해서 나왔다고 말했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지영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사라졌어. 결국 그 여자가 조금씩 집안 재산을 빼돌렸대. 통장에서 돈도 빼고 집 명의도 몰래 바꾸고 아들이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 그 여자는 재산 챙겨서 도망갔어. 아들도 버리고 결국 집안을 다 망쳐놓고 사라진 거네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아들은 망했어.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엄마도 몰라. 연락도 안 돼. 아마 엄마한테 얼굴을 못 보이는 거겠지. 엄마를 지키지 못한 것도 집안을 망친 것도 다 미안해서. 지영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민지도 함께 안기며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지영아. 너도 힘들게 사는데 엄마까지 짐이 될까봐. 어머니, 저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그 돈으로 가게를 시작했고 민지를 키웠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엄마,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가요. 이런 곳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발 이런 곳에 계시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세 사람은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과 민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짐이라고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지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작지만 어머니 주무실 방은 있어요. 지영의 집은 국밥집 근처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크지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지가 쓰던 방을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민지는 거실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엄마가 어떻게 민지 방을 빼앗아? 엄마는 거실에서 자면 돼. 어머니,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방에서 주무셔야죠. 민지도 괜찮다고 했어요. 맞아요, 할머니. 저는 거실이 더 넓어서 좋아요. 할머니는 제 방 쓰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십니다. 고맙구나. 우리 민지. 그날 밤 지영은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푸짐한 밥상은 정말 오랜만이구나.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가 시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일까. 어머니, 많이 드세요.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고맙다, 지영아. 정말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오십니다. 지영아, 엄마가 할게. 이제부터 집안일은 엄마가 할게.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그냥 얹혀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이것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지영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3년 만의 일상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지영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시고 민지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영이 가게 준비를 하러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지영아, 엄마도 가게 일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엄마도 뭔가 하고 싶어?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언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지영과 함께 국밥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설거지나 청소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손님 응대도 도와주시고 반찬도 준비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정갈했고 손님들도 시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오시니까 더 좋네요.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국밥을 내놓으셨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가게에 시어머니가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 다가가 묻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십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무슨 생각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녀석? 내 전 남편 말이야.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못된 자식이어도 엄마는 걱정이 돼.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가게 앞 골목 모퉁이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짚으며 힘들어 하십니다. 어머니, 지영이 급히 부축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어머니, 병원 가야 해요. 민지야, 택시 잡아. 민지가 급히 길가로 뛰어가 택시를 잡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택시에 태웁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지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시어머니를 진찰한 후 지영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노안과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혈압도 매우 낮고요. 오랫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민지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영양제 주사를 마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치료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를 꽂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지영아. 엄마가 폐만 끼치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영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민지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더욱 신경 써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드리고 무리하지 않도록 쉬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면서도 자꾸 가게 일을 도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쉬셔야 해요. 건강이 먼저예요. 지영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어머니, 제발이요.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만 쉬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지 집안일을 하시거나 민지의 옷을 손질해 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 급히 다가갑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꼭 쥐고 계시다가 천천히 지영에게 내밉니다. 지영아, 이거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게 뭐예요? 13년 전에 미처 전하지 못했던 편지야.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영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낡은 글씨체였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때 너한테 돈을 줄 때 같이 주려고 했어. 근데 너무 급하게 헤어지는 바람에 못 줬지. 그 뒤로 줄 기회가 없었고 엄마가 이 편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지영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냅니다. 낡은 편지지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지영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우리 아들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민지도 너무나 예쁘고 착한 아이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희를 버렸어. 엄마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 돈밖에 없구나. 많지 않지만 이걸로 너와 민지가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민지도 잘 키워주고. 지영아, 너랑 민지가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야. 너희가 꼭 잘 살아야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입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였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너한테 정말 미안해.
좋은 남편 못 만나게 해줘서, 좋은 시집 못 보내줘서. 하지만 너는 엄마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민지의 엄마이기도 하고 엄마의 딸이기도 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는 멀리서라도 너희를 응원할게. 사랑한다, 지영아. 미안하고 고맙다. 편지를 다 읽은 지영은 주저앉으며 오열합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옵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영은 민지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민지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나니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저와 민지를 지탱해 주던 사랑의 증거였어요. 지영아, 어머니, 저는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시작한 가게니까 절대 망하면 안 된다고, 민지를 잘 키워야 한다고.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지영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가 아들 하나는 잘못 키웠지만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어머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남편은 사라졌지만 우리 셋은 가족으로 남아있잖아요. 민지도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할머니, 엄마, 우리 셋이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꼭 껴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13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막막했던 그때 시어머니가 건넨 따뜻한 손길,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은 사라졌지만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가끔 가게에 나가 지영을 돕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시어머니를 좋아했고 가게는 점점 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이 13년 전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집에서 지낸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많이 돌아왔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영의 국밥집도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달력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그러네. 벌써 추석이구나. 지영은 추석이라는 말에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혼 후 13년간의 추석은 늘 민지와 둘이서만 보냈습니다. 쓸쓸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계셨습니다. 할머니, 추석에 우리 함께 보내요. 제가 송편도 빚을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가 송편을 빚는다니. 할머니가 도와줄게. 좋아요. 엄마는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추석 전날 지영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들을 가득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가 마중 나와 짐을 받아줍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응, 우리 셋이 함께 먹을 거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명절 음식 만들어 볼까 해. 할머니, 우리 같이 송편 빚어요. 그래, 우리 민지랑 예쁜 송편 만들자. 저녁부터 세 사람은 함께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야, 송편이 너무 크다. 조금 작게 빚어야지. 할머니,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큰 송편? 그래. 우리 민지 스타일대로 빚자. 지영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13년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지만 이렇게 함께하니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세 사람은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송편도 한가득 젓고 전도 넉넉히 부쳤습니다. 나물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정말 많이 만들었다. 우리 셋이 다 먹을 수 있을까? 민지가 음식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지영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남는 건 가게 단골 손님들 나눠드리면 되지. 명절인데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추석 당일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크지 않은 식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올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도 일어나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영이 시어머니를 상 앞에 모셨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영아, 민지야, 이렇게 좋은 추석은 정말 오랜만이구나. 할머니, 우리 맛있게 먹어요. 민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지영도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있으니까 더 행복해요. 이제부터는 명절마다 이렇게 함께 보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송편을 먹고 전을 먹고 나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지하방에서 혼자 컵라면 먹던 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구나. 어머니, 이제는 그런 날들은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응, 그래야지.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오후가 되자 지영은 명절 음식을 싸서 가게 단골 손님들에게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도 함께 나섰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가족이 없는 단골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명절인데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니에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명절이죠. 음식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영도 시어머니도 민지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민지가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합니다. 지영과 시어머니도 민지를 꼭 안아줍니다. 엄마도 행복해, 민지야. 할머니도 정말 행복하단다. 그날 밤 지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이렇게도 가족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쫓겨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영과 민지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에게도 시어머니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살린 은인이자 이제는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조용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크지 않은 집,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함께 보낸 후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영의 국밥집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도우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밥집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지영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영아, 엄마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네, 어머니. 무슨 생각이세요? 이 국밥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있더라고. 지영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시어머니는 국밥을 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 국밥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어. 13년간 민지를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이 국밥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거야. 그리고 지금은 엄마의 마음도 담기고 있고. 지영은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영은 국밥을 끓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국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런 말씀 해주셔서. 엄마가 고맙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그날 이후로 가게에는 더욱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국밥집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국밥을 먹으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랑 함께 가게 하시니까 국밥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집 국밥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 정말 집밥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던 국밥 맛이 나요. 손님들의 칭찬에 지영과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민지도 수업이 끝나면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돕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는 점점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집에서 지낸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졌고 지영도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하얀 눈을 바라봤습니다.
와, 눈이다. 할머니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엄마는 눈 오는 게 참 좋아. 어머니, 추우시죠? 빨리 들어가요.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영아, 민지야.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지하방에서 혼자 지낼 때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를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함께 살면서 엄마는 다시 살아났어. 너희가 엄마를 살린 거야. 할머니, 어머니, 엄마가 13년 전에 너희한테 돈을 줬을 때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너희가 엄마한테 훨씬 더 큰 걸 줬더라. 가족을, 사랑을, 삶의 이유를 다시 줬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지영과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13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시어머니가 건넨 돈과 사랑.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잃은 것만큼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민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며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밥집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과 시어머니는 함께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국밥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맞아요. 눈물과 사랑이 담긴 맛이에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밥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공간이었고 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위로를 받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가게에서 지영과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어머니 덕분에 가게도 더 잘 되고 민지도 더 밝아졌어요. 우리 셋이 함께라서 정말 좋아요.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빚진 게 더 많아요. 어머니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덮어주는 것처럼. 저녁이 되어 민지가 가게로 왔습니다. 셋은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골목길을 걸으며 민지가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 저 우리 가족 정말 좋아요. 아빠 없어도 우리 셋이서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 우리 민지. 우리는 이미 완전한 가족이야. 맞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지.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빌라의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는 소박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국밥과 반찬 몇 가지. 하지만 그 식탁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지영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과 함께하는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집안에서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눈처럼 녹아내렸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희망뿐이었습니다. 국밥집은 계속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영의 국밥집은 이제 회복과 가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